현장에 나가서 보고 들으면서 심증을 얻는 것이 현장 검증 아닙니까?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본인 자신을 위해 싸우는 건 아니시겠죠?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본인을 낳은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다른 아이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TVN 오리지널 드라마 프로보노 보고 왔습니다. 태풍 상사의 휘속으로 12월 6일부터 TVN에서 방영 중인 정경호, 소주연 주연의 공익 변호사 이야기 드라마 프로보노. 지금까지 1화에서 4화가 공개됐는데요. 오늘 1화부터 4화까지 핵심 내용을 빠르게 되짚어보면서 5화 예고편까지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는 국민 판사로 불리며 대한민국 법조계의 정점, 대법관 후보까지 거론되던 엘리트 판사 강다윗의 추락으로 시작됩니다. 승승장구하던 그가 동창 사칭 사기꾼에게 12억 사과박스라는 거대한 함정에 걸리면서 치명적인 위기를 맞죠.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재기를 위해 합류하게 된 곳, 초대형 로펌 내의 가장 구석진 곳, 수임료 제로, 매출 제로의 프로보노 팀입니다. 여기서 잠깐, 프로보노란 라틴어로 공익을 위하여 란 뜻의 단어입니다. 강다윗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한데요. 승률 7하를 달성하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물질주의적 제안이죠. 그의 첫 임무는 유기견 소유권 분쟁인 별 사건이었죠. 단순한 유기견 사건인 줄 알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2022년 10월 29일의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노부부의 깊은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강다윗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법정 기술을 처음으로 약자를 위해 사용하며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3화에서 난이도는 수직 상승합니다. 선천적 하지마비를 앓는 12세 소년 강훈이 하나님을 고소하겠다며 등장했죠. 이 사건은 웅산그룹 최용산 회장의 낙태 반대 신념이 웅산병원의 무리한 출산 강행으로 이어져 강훈이의 엄마 정소민의 원치 않는 출산과 이어지는데요. 1심 법정은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 존엄하다는 헌법적 이유를 들어 강훈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결 자체는 옳았지만 강다윗은 이를 아름다운 궤변이라 일컬으며 항소를 선언했죠. 그는 강훈이 헌법처럼 존엄하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직면해내 최용산 회장의 신념이 낳은 비극에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다윗은 승리를 위해 강훈을 언론에 노출하는 전략을 사용하며 박기쁨과 정면 충돌하기도 했죠. 4화에서 웅산그룹 최용산 회장과 법정에서 정면 대결을 하는데요. 자신의 신념을 사과할 생각이 없다며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신념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지킬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강훈이 엄마 정소미를 입양하면서 자기 신념을 평생 증명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반전을 보였죠. 옳은 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다. 이런 복잡한 현실을 문유석 작가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여준 회차였어요. 회차가 거듭하면서 판사 시절 오만했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조금씩 약자들의 삶 속으로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강다윗인데요. 근데 바로 4화 말미, 이 타이밍에 뇌물 영상이 박기쁨에게 전송됩니다. 이 영상을 보낸 사람은 아마도 제 생각엔 오정인을 지시받은 유재범, 그러니까 가짜 김주섭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정인이 프로보노 팀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꾸미고 있는 거죠. 신뢰가 깨지면 팀은 끝나니까요. 근데 강다윗도 뉴스와 정보를 모으며 상황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하죠. 강다윗은 자신의 12억 사건이 단순 사기가 아닌 윤실무관과 가짜 김주섭, 그러니까 유재범과 은인이라 믿었던 신중석 법원장까지 엮인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는 것을요. 결국 이 모든 판은 법조계의 괴물 오규장 박사와 그의 딸 오정인 대표가 자신의 대법관 자리를 빼앗기 위해 짠 것이라는 의심이 짙어지죠. 자, 그럼 이제 5화 예고로 가볼까요? 지저분하게 합시다. 지저분하게. 아이 쌤님처럼 굴지 말고 좀 거대하게 좀. 왜? 여기가 프로보노 팀 맞아요? 나 이혼하고 싶습니다. 인기가 많으실 것 같던데. 내가 예쁜가요? 의처증, 폭언, 그리고 누가 봐도 다 끝난 재판인데 왜 또? 세상 일이 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은 아니니까요. 저 배운 망덕한 계집애가 다 꾸민 일이에요. 군수댁 손귀한 건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인데 군수댁 며느리 애가 옷도 막 짧은 입고 다니고 예쁘다는 얘기가 있어. 왜 거짓말했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하지 그러셨어요, 변호사님. 사실 아니죠? 뻔뻔한 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5화 예고편은 강다윗의 대사로 시작됩니다. 공익 변호사 축구 대회에서 지저분하게 합시다. 좀 더티하게 라고 말하죠. 근데 이 대사 뭔가 이제는 선비처럼 법전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공략하는 거대 권력의 방식대로 진흙탕 싸움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 이 축구 경기처럼 치열하고 지저분한 사건이 하나 들어오는데요. 바로 군수댁 며느리 이혼 소송이죠. 지역 권력의 핵심인 군수댁, 그리고 그 집안에 시집온 젊은 외국인 며느리, 거기다 이미 한 번 진 재판인데 왜 다시 맡으려는 거냐며 묻는 박기쁜에게 세상 일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은 아니다는 다윗 말이 답이 될지는 사건을 지켜봐야 알겠죠. 다윗은 며느리의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군수댁 집을 좋은 집안이라면서 남편을 칭찬하고 짧은 치마 입는 며느리한텐 해프다고 욕해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랑 지역사회 편견이 합쳐진 사건이죠.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배은망덕한 계집애가 꾸며낸 거다 라고 소리 지르지만 강다윗은 의처증과 폭언의 진실을 파고듭니다. 왜 며느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당당한 모습을 집에서는 보이지 않고 조용히 바느질하며 숨짓고 사는지, 그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비극을 다윗이 파헤치기 시작하죠. 예고편 자세히 보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거예요. 며느리가 입고 있는 패션에 하나같이 빠짐없이 목을 감고 있는 스카프, 그리고 스카프 없이 다윗과 대화하는 중에 볼 수 있는 목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목자국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자면요. 박기쁨은 그 영생 때문에 강다윗 계속 의심하면서 괴로워할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두 사람 있는 과거 인연이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3화 말미에 나왔던 장면, 어린 기쁨 아버지 구해준 판사가 바로 젊은 강다윗이었다는 거. 기쁨은 본능적으로 느낄 거예요. 이 사람은 법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요. 결국 두 사람은 며느리의 가려진 진실을 밝혀내고 이 과정에서 다윗은 자기 누명을 벗길 단서까지 찾을 것 같아요. 오늘 분석 정리하자면요. 5화는 편견이라는 벽에 갇힌 외국인 며느리 이혼 소송을 통해서 강다윗이랑 박기쁨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거대 권력 OM 파트너스한테 맞설 더티한 전략을 만드는 회차가 될 것 같아요. 과연 박기쁨은 뇌물 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어떤 선택할까요?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뭐가 더 무거운지 시험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기쁨이 강다윗 손을 끝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 공유해주세요. 강다윗과 박기쁨의 다음 편을 응원한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